좌장 등장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단식장 찾은 이해찬. 이대로 가면 파시즘. 이재명. 연성 독재 단계. 네. 이재명 대표 지금 계속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엿새째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단식장에 이해찬 전 대표가 왔습니다. 친노좌장, 친문좌장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는 이해찬 전 대표. 단식장을 찾아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체크는 하고 있어요? 네. 네, 체크를 해야지. 아직은 며칠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법 체제도 상식도 원칙도 다 들어엎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헌법이 국회, 정부, 법원, 헌재 이렇게 균형이 기본 질서인데 그게 그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이대로 가면 이제 파시즘으로 가는 거예요. 파시즘이죠. 이대로 가면 파시즘으로 가는 거예요. 연성 독재로 간다. 이미 그 단계가 된 것 같아요. 네,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이 발언 내용이 상당히 지금 수위가 높습니다. 파시즘 얘기도 나오고요. 연성 독재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이 수위 높은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사실 윤영걸 대표님. 네. 이해찬계로 꼽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발언이 약간 이재명 대표한테 좀 불리할 수 있는 발언이 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이해찬, 이재명 두 사람 사이가 괜찮은 걸까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영상을 보면 주거니 받거니 지금 발언이 지금 상당히 좀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 민주당에는 원래 뿌리가 좀 약하거든요. 네. 그럼 이해찬 대표가 있을 때 오히려 힘을 실어줬죠. 그래서 이화영, 그 이해찬의 측근이죠. 네. 경기 부지사 보냈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당히 협력 관계가 있었고 또 경기도지사 할 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해경군 김씨 사건 이걸로 상당히 껄끄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네.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힘을 실어줬죠.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지금도 그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게 아무래도 이화영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 이화영 지금 비자금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찬 전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이제 어제 나오는 거는 파시즘이라고 했는데 네. 그 용어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위로하러 가서 그 이해찬 대표 그 이재명 대표를 위로해 준다는 뜻에서 이대로 가면 파시즘이라고 했는데 네.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좀 잘못 이해한 거죠. 파시즘이라는 거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폭력적 일당 독재거든요. 지금 뭐 폭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당 독재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국민의힘 여당이 지금 뭐 100여석 과반수도 안 되고 오히려 야당이 160석이 넘을 정도인데 일당 독재라고 볼 수 없고 민족주의라든지 국수주의 이런 게 이제 파시즘인데 이태리 무소리니 같이 지금 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저 시장 자유 또 네. 국제 간의 협력 이런 걸 또 강조하기 때문에 민족주의상주의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재명 대표도 어제 거기에 뭐 연성 독재라고 그랬는데 네.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독재에는 경성 독재랑 연성 독재가 있거든요. 네. 경성 독재는 총칼, 무력, 뭐 폭력을 동원해서 독재하는 거고 연성 독재는 국회라든지 사법부를 장악해서 하는 건데 지금 뭐 국회도 여당이 적고 사법부도 김명수 대법원 지금 손을 못 쓰잖아요. 정권 교체됐지만 지금 힘도 없는데 이거를 연성 독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단식 중에 서로 오간 얘기라도 좀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지나친 얘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윤경호 의원님. 사실 지금 뭐 발언 수위도 상당히 높은 것도 있고 이해찬 대표가 등장해서 더 눈길이 쏠리는 게 이해찬 전 대표가 이렇게 흔하게 막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걸음을 했다. 그럼 본인이 등장해야 될 만큼 상당히 좀 중한 상황이다라는
판단인 걸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뭐 이해관계가 있다 이거보다 전직 대표로서 간 걸로 봐야겠죠. 뭐 이해찬 대표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네. 뭐 이런저런 문제 제기하잖아요. 한참 이슈가 됐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한 문제 제기도 이해찬 대표가 나왔던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사실상 처음 이렇게 네. 공론화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저는 뭐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게 여당에서는 뜬금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단식, 그러니까 벼랑 끝 어떻게 보면 전술, 달리 무슨 저항의 방법이 없는 거냐 처음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렇게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역설적으로 아니 무슨 단식을 하면서 가서 당무를 보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주목을 끌게 되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로서 계속 당의 일은 처리를 하면서 단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물론 이제 저희 뭐 다루겠지만 검찰 소환, 검찰 출석 이게 걸려 있긴 해요. 네. 그러나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은 계속 뒤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식으로든 현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처음 시작할 땐 비판도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목을 끄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해찬 전 대표가 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걸 하나 좀 여쭤보자. 앞에 OX 팻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되는 데는 이해찬 전 대표의 어떤 끌어줌이 있었거든요. 이해찬 전 대표가 아니었으면 사실 불가능했었는데 여권에선 단식을 뭐 배수진, 다목적 포석이다 얘기를 합니다만 이해찬 전 대표는 여전히 이재명 현 대표를 차기 대권 주자로 보고 있다. 하나, 둘, 셋. 여기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여전히 차기 대권 주자로 보고 있다. 신정현 의원님. 네. 네. 너무 당연하죠.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과 또 언급되는 발언들을 지켜보면 여전히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관계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비명과 또 친명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재명에 대한 지지의 뉘앙스를 발언을 통해서 언급하시는 걸 저도 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재명을 통해서 당내 질서를 정리하려고 하는 이해찬 전 대표의 어떤 의지도 분명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마도 지금의 현 정권에 대한 파시즘에 가까운 어떤 정권이라는 비판을 통해서 지금의 정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이제는 길어야 5년밖에 안 되는 대통령의 권력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지금의 어떤 단식을 통한 국민들의 여론을 집결시켜서 이제 다가오는 3년 반 뒤에 있는 이 대선에 이재명이라는 한 야당의 대표자를 대통령으로 세우겠다라는 이해찬 전 대표의 어떤 의지가 이번 방문에도 녹여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해찬 전 대표의 그런 의지가 들어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동석 의원님, 이해찬 전 대표는 사실 뭐 저희가 좌장이란 수식어도 씁니다만 킹메이커라는 수식어도 앞에 붙곤 합니다. 다음 대선에서도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렇게 계속해서 행보로 나타나는 저런 모습이 네. 아무래도 내가 킹메이커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언론에 어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게 이해찬 전 대표께서는 그 상황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런 파시즘 정치의 최고점에 계시던 분이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문스럽고요.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 저런 단식 자리에 가서 차라리 쓴소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그런 쓴소리가 건전한 민주당의 그런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주 52시간제 단식, 뭐 밤 12시만 되면 사라진다, 신데렐라식 그런 단식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이런 거는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이렇게 비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 앞에 상황이란 수식어도 있는데 파시즘을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난 어제 사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선 소환해서 조사를 받으십시오라고 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어제가.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2연속 불출석 유감. 내주 소환 땐 응할 것. 네. 지금 검찰과 이재명 대표 쪽 지금 출석하는 이 검찰 소환 날짜를 두고 계속 지금 신경전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에선 처음에 4일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4일에 나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그 정리된 CG가 있죠. 네. 처음에 이 검찰에서는 4일에 나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11일에서 15일 지금을 기점으로는 다음 주인 거죠. 다음 주에 갈 수 있습니다.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안 됩니다. 4일에 나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러면 4일에 가겠습니다. 근데 오전에 2시간만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2시간만은 안 됩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었죠. 네. 이런 상황,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제 또 마침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왔습니다. 한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방탄용 단식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좀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진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자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 받으면 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일 조사받을 테니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게 해달라.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이런 통보한 일이 있습니까? 저도 못 봤고 국민들께서도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거를 그냥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은 다른 자범도 단식을 하는 거 아니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신정현 의원님. 네. 네. 네, 단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자범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야당 대표가 지금 단식을 결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야당 대표의 단식을 두고 자범도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 의도를 퇴색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무위원에게 맞지 않는 정치적 언사이죠.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가를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와는 단 한 번의 어떤 회담을 갖지 않았던 거의 전무후무한 대통령이었죠. 여당에 있는 인사들과는 수차례 교류하고 또 소통을 나누지만 정작 협치를 해야 될 대상은 전혀 그 사람과 대화하려 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해 본다면 왜 이 사태까지 왔을까? 그리고 이 사태를 봉합하여서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그런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은 무엇일까를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놓고서 자범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를 정치인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이 자범과 비유하는 자체가 안 맞고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정확한 얘기 아닌가. 너무 정확해서 뼈를 때리는 거 아닌가. 아니 지금 그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단식, 네. 민주주의 회복, 언론 탄압 중지, 구속자 석방 목표가 뚜렷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한나라당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했잖아요. 그때는 드루킹이라든지 그 수사에 영향 준 거, 선거 조작한 거 네. 여기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해서 목표가 뚜렷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 회복 좀 애매하잖아요. 민주주의를 살리는 단식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대의 명분이 그냥
뚜렷하지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자기가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잖아요.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단식을 함으로써 내가 보기에는 이 재판이나 검찰 수사에 영향 주려는 그런 행동이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잡범도 단식하면은 수사에 영향을 줘서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뭐 국무위원이 부적절한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뼈를 때리는 정확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엔 세 가지 노림수예요. 하나는 검찰 수사, 재판에 영향을 주겠다는 거. 또 하나는 앞으로 체포영장 청구하면은 국회에 체포 동의안 투표 아닙니까? 그때 아무래도 동정표에 의존하겠다는 거. 세 번째로는 자신을 향한 지금 사퇴 요구가 지금 비명계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그걸 잠잠하게 시키겠다. 계속 면회오는 사람들 일일이 악수하고 손잡으면서 그런 걸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식의 명분도 없고 성과도 저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검찰 조사를 대체 언제 받을 것이냐 계속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2번이나 불출석했습니다라고 좀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검찰, 피의자 이재명 3번째 소환 방침 검찰 다시 한번 부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를 좀 볼까요?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오는 6일에서 7일 출석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에서 7일이라고 한다면 내일 또는 모레입니다. 내일 또는 모레 이재명 대표 소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요거 윤경호 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내일이나 모레 출석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출석 4일에 안 했는데 6일, 7일에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검찰은 검찰대로 따로 놀고 이재명 대표 측은 이재명 대표 측대로 따로 놀고 네. 접점이 찾아지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환과 관련한 일정 조율. 검찰은 어차피 이번 백현동 그다음에 쌍방울 두 사안에 대해서죠. 아마 특히 쌍방울 관련 아마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를 하든 안 하든 네. 구속영장 청구할 거고 그다음에 기소할 거예요. 다만 그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기간이 국회 회기 중에 맞물려서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칠 거냐 안 거칠 거냐 그것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 측이야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를 저울질을 하겠지만 검찰 역시도 도대체 어느 시기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가느냐를 정략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은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벌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꼭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받게 하느냐 아니냐 이거에 굳이 목매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에요. 형사사건 모두 다 검찰은 정말로 피의자가 벌 받아야 될 죄를 졌다면 꼭 구속시키지 않아도 나중에 정말 감옥살이를 하도록 만들고 또 아니면 감옥살이 아닌 다른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왜 그걸 꼭 구속에 그렇게 목을 매느냐. 그건 본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 여부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어제 안 나갔고요. 말씀처럼 6일이나 7일,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도 안 나갈 것 같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단식 6째죠. 엿새째 이재명 대표 건강은 괜찮은 건지 어제 이재명 대표 본인 체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제가 조금씩 힘이 빠져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십시오. 제가 점점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여러분이 조금 더 말해 주십시오. 제가 점점 행동하기 어려워져 가는 만큼 여러분이 더 행동해 주시겠지요?
네, 이재명 대표, 제가 지금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행동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동석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다음 주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1일에서 15일 사이. 그럼 다음 주에는 출석할 체력이 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조금 전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들었다시피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전혀 출석할 의사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점점 말해지기 어려운 만큼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검찰 출석해서 말 못하겠다. 그런 걸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런 행보, 이재명 대표의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의 경우 이런 검찰과의 그런 출석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조율을 수차례에 걸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갑질 절대 지금 중단되어야 하고요. 바로 검찰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장현 의원님, 짧게 여쭤봅니다. 지금 이건 이재명 대표의 갑질 아니냐, 단식을 빌미로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어요. 갑질은 검찰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앞서서 좀 잘못된 얘기를 하셨어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배려해서 날짜를 조율합니다. 저도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역할들을 해본 적이 있어서 네. 그런 조율을 하는 경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모든 상황과 상황들을 다 언론에다 유출시키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에 마치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들을 회피하는 것처럼 자꾸 언론을 호도하고 있죠. 또 이미 날짜를 특정해서 약 닷새 정도 얼마든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비회기 기간에 체포할 수 있게 해달라,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검찰이 비회기 기간 날짜를 정확히 명기해서 이때 나가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는 이유 배반적인 모습을 검찰이 보이고 있죠. 갑질은 지금 이 순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상반되는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다음 요 만평을 좀 같이 볼까요? 오늘 관련해서 만평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노래죠. 이 노래 가사인데 지금 여기 보면 무기한 단식이라는 배 이 끝에 이재명 대표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은 검찰 소환이라는 상어 한 마리가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는 거. 과연 그만 돌고 만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재 이전 기사 조선일보 기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부제 좀 보겠습니다. 또 안 나오면 구속영장 청구 검토. 계속 안 나오면 더 이상 기회 안 줄 거야. 그냥 구속영장 청구할 거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네, 그냥 바로 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윤영걸 대표님, 네. 바로 영장을 청구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무래도 뭐 예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상했었던 부분이다. 그렇죠. 바로 영장 청구하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국회에서 표결을 하잖아요. 체포동의안. 또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결이 되면은 판사 앞에 가서 또 영장 실질 심사 하잖아요. 그런데 3번이나 출두를 안 했다. 조율을 해도 안 됐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에 영향을 상당히 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요. 네. 어제도 원래 출석한다는 얘기가 오갔는데 그게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국제회의라고 그랬는데 그 오염 처리수 그 국제 화상회의 하는데 불과 30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진정성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3번이나 만약에 또 해서 안 되면은 네. 예, 상당히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단식이라는 이유가 변수가 하나 생기긴 했죠. 네. 그렇지만은 좀 피하는 모습 이게 저는 사법부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검찰 소환 문제도 지금 단식과 맞물려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이 있죠. 단적으로 오는 15일 대장동 관련 첫 재판이 열립니다. 근데 관련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한다고 하는데 15일 출석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변호인 측에서 15일이면 건강이 좋을 것 같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한 얘기가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수년하는 걸로 하십시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단식과 맞물려서 지금 검찰 소환 조사 더불어서 현재 받고 있는 재판까지도 다 올스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